네, 이렇게 조국 장관이 오늘 오후 2시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2달여 전 서해 맹산 정신으로 포부를 밝혔던 조국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박명호 동국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점에서 전격적인 조국 장관의 사퇴. 사실 시점이라고 하면 여러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큰 틀로 볼 수 있겠고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또 국론 분열이 있었다는 광장의 어떤 민심이 갈라져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정 지지도가 좀 하락했다는 점, 여러 가지 시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격적인 사퇴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최종적인 날짜는 오늘 아마 오전에 결정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강기정 정무수석의 얘기를 대충 속을 들여다보자면 그 이전에도 사퇴하고 관련된 이런저런 뜻을 조금씩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네. 시점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2시에 공식 사퇴를 발표하기 전인 11시에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했죠. 검찰개혁안은 내일 이제 국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그대로 이제 정부의 규정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제도적인 결정은 되죠. 남은 과제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조국 장관 문제가 계속 현안이 돼가지고 살아있다면은 국회에서는 추가적으로 그 논의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점에서는 국회 이후의 추진 과정에서 조금은 숨통은 튀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앞 시간 다른 이 시간에 YTN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들 정말 심각하게 나왔죠. 심지어는 그 대통령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아주 한참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던 한국당이 0.9% 정도로 민주당을 따라붙일 정도가 됐고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결정했지 않나 되고, 또 하나는 내일 이제 직접 법무부 장관도 재직했을 경우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은 네. 조국 장관이 지금 물론 이제 그만뒀습니다만은 국정감사에 답변을 해야 되고요. 또 며칠 뒤에 정경심 교수가 또 재판이 진행돼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오늘 사퇴를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사퇴 배경을 좀 짚어주셨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조국 장관 사퇴를 위한 그 명분 쌓기용이다. 검찰 개혁 움직임이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출구 전략의 하나로 아마 거론돼 왔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건 맞는데 시점이 과연 언제였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선제적인 대응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에 미리 땡겨서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모적이고 어떻게 보면 퇴행적인 정쟁이 이어지는 계기가 됐고 거의 석 달째 지금 그 모든 현안이 매몰되어 있는 현상이 지속돼 왔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좀 무책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명한 부분도 그렇고 이 시점에 와서 사퇴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그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파적으로 보면 검찰 개혁의 문제를 아주 뚜렷이 제기해 놓고 결과적으로 국회에다 과제를 넘겨놨기 때문에 본인이 장관으로서 있든 없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제 국회의 과제로 사실 그동안의 검찰 개혁 문제는 그렇게 크게 국민적 관심을 받아온 사안은 아니었지만 정치권에서 일부 아주 맹신에 가까울 정도로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국회가 일단 그 과제를 떠안은 셈이 됐고요. 뭔가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소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뚜렷한 과제를 남겼다고 보셨는데요. 네. 네, 오늘 이제 사퇴의 변에서는 그동안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 마무리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국회 입법 이전에 법무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을 마무리한다는 얘기일까? 아니면은 국회 입법까지도 마무리한다는 얘기일까 궁금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심지어는 이것이 지금 여야 관계를 보자면 상당히 공수처 관련 법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마무리한다라고 하면은 10월 말 안에 밀어붙일 거를 전제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과연 그럼 그게 아닌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사실 오늘 발표했던 법무부가 주도하는 개혁의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조국 장관 취임하기 전에도
민정수석 차원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을 보니까 다른 상황까지 같이 결합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11시에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최종 발표를 하고 내일 국무회의에 넘겨놓은 상태에서 오늘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퇴 기자회견문만 내고 뭐 기자회견을 따로 열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그 입장문을 한번 김경수 앵커와 함께 정리를 해보고 다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목에서 뭐 가족을 걱정한 대목도 있었고요. 또 검찰 개혁을 어떤 당부하는 메시지도 있었는데 자 이렇게 기자회견문을 제가 좀 대신 읽어드리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상처받은 젊은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런데 자신의 역할이 이제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이제는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개혁 작업을 완수해 줄 거라 믿는다. 검찰 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는 일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족의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자신은 불과하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는 어떤 개인적인 내용도 담았는데 검찰 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는 어떤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네, 마무리 역시 검찰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4쪽짜리 기자회견문이었는데 박 교수님은 이 기자회견문 중에서 뭐 사실 지금 뭐 실검에도 올랐습니다. 불쏘시개라는 단어가 눈에 띄긴 합니다만 어느 대목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글쎄 뭐 가족 걱정한 부분이 그런데요. 지금 그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받다가 사퇴 소식을 듣고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얘가 뭐 교감을 좀 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시간적인 이런 거를 생각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정황상으로 보면 그 당정청이라든가 이런 협의 없이 개인적인 결단에 의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네. 적어도 가족 간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보여진 측면이 좀 있고, 따라서 사실 좀 늦었습니다, 타이밍이. 또 지금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무슨 의미로 이게 사퇴가 받아들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쏘시개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많이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계속 있었으면 그것조차도 안 됐을 텐데 그런 면에서 불쏘시개라고 한다면 말은 되겠지만 여태까지 국민들이 치른 대가나 또는 우리나라가 치른 대가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김 원장님 아까 국정감사를 내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내일 이제 조국 장관이 국정감사를 내일 임하게 되면 그 앞서 뭐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우선 이제 법사위 정도로 좁혀놓고 얘기를 하고 뭐 생중계가 당연히 될 테니까는요. 지난번에 그 인사청문회 못지않는 아마 질문이 될 겁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도 굉장히 많고요. 조국 장관이 바로 며칠 전에는 검찰 개혁 일정에 마무리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오늘 그 사퇴에 변해 들어있는 거 보면은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네. 그 이전까지 계획했던 아마 그 검찰 개혁까지는 본인이 마치지 못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찰 개혁 관련을 보자면 여러 차원을 볼 수가 있을 것인데 네. 일단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있겠고 더 나아가자면은 입법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 넘겨놓은 상태에서 그만뒀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국 장관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상당히 긴 시간에 거쳐가지고 우리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느냐면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요. 2018년 1월 14일에 검찰 개혁안을 최종 발표해가지고 국회로 넘겼습니다. 네. 당시 이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4월달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1년 지나가지고요. 이선 당시 내용은 뭐였냐면요.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 내용으로 들어 있었고 네. 남은 과제는 뭐냐? 적폐청산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주요 세 국장을 비검사 출신을 통해서 임명했다. 나머지 적폐청산은 진행 중이고 계속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검찰 관련 적폐청사는 뭐 과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수사단이 가동됐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진행이 돼가지고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에 2018년 1월 14일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발표했던 수준에서의 검찰 개혁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국회 입법만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조국 장관 취임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검찰 내부의 개혁이 제기된 거죠. 만약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은 조국 장관 문제가 쟁점이 되면 다시 한번 검찰 내부의 개혁 문제가 부각되는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해석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물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은 오히려 이것은 조국 장관을 막으려고 나왔던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불쏘시개라고 한다면은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 최근에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이미 논의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검찰 개혁 관련 내부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정도는 조국 장관이 35일 동안 있는 기간 동안에 나왔던 새로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일로 대통령과 정권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와 어떤 그런 교감이 있었느냐도 궁금한 사실 대목인데 오늘 2시로 예정됐던 회의가 1시간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교감이 있었다면 원래대로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황상으로는 교감이 없었던 걸로 협의가 안 된 걸로 어제 그 당정청 고위 회의도 네. 했었고요. 또 오늘 오전에 개혁안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조사 중에 사퇴 소식에 따라서 조사 중단을 요구했던 걸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교감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청와대나 여권 내에서의 교감에 대해서는 아마 이심전심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딱히 뭐 어느 시점에 가서 뭘 한다라는 결정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뭐 언제냐가 문제였지 뭐 대충의 수순을 밟아가는 거라고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강기정 수석도 최종 시점이기 때문에 추후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쓴 걸 뭐 수도 있겠네요. 꼭 오늘이어야 됐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아마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을 거고 그 시점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뭐 조국 장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구조가 이견이 쉽게 노출될 수 없는 이제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만은 네. 아마 최근 결정에서는 당 내부에서 지역 현장의 민심들을 보는 상당히 위기의식이 여기저기서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청와대 아니면 청와대가 꼭 아니더라도 범여권 수준에서는 뭔가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요. 전격 사퇴라고 했는데요. 조금 그동안의 일정을 살펴보자면 사퇴 논란이 있었던 몇 개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요청이 됐을 때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쪽에서는 아예 청문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조국 당시 후보가 직접적으로 기자 간담회 형식을 자청해까지 할 정도였었고요. 그때 한번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9월 2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4일 뒤에 늦은 시점에서 인사청문회를 그때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9월 6일이었고요. 네. 인사청문회 했는데 당연히 당시 경과보고서가 이제 합의된 경과보고서가 제출이 안 됐죠.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대통령께서 해외 방문하고 나서 주말에 돌아와가지고 월요일 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주말 토요일 날, 7일 날, 일요일 날, 8일 날 과연 어느 쪽이 할 것인가, 당시 기억할 겁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는 인준하지 않는 것과 최종적 임명하는 것 두 개의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 날 그냥 임명하면서 임명장만 준 것이 아니라 임명했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까지 준비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임명이 돼버리고 나서는 지지하는 쪽과 퇴진을 요구하는 쪽이 서로 막 여야가 갈려 싸우다가 하다시피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반복되면서 자칭 기백만이 모이는 이런 이제 충돌이 계속돼 왔던 거죠. 그동안 제가 좀 궁금한 게 조국 장관이 계속 해왔던 얘기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걸 섣불리 내려놓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뭔가 조율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또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그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정치적인 판단을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마 네. 여권 내에서 또는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결국 이제 입법 과제로 빠른 시간 안에 전환시키려면 네. 스스로 걸림돌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가족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계속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 와 있고 또
그 부인에 대한 기소 여부가 기소가 일단 재판이 시작이 되는 데다가 아마 구속 여부도 금명간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아마 어떤 판단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좀 당겨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가족 관련 문제 얽혀 있는 게 상당히 이번에 문제를 복잡하게 있는 점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수사를 하는 검찰을 총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가족의 문제, 이것 때문에 서로 다른 해석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쉽게 못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네.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없는 것을 계속 뭔가 끌어내서 수사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딜레마 때문에 초기에 조국 장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 수사를 받는데 총지휘하는 장관이 과연 적임자인가 물어봤을 때 조국 장관은 이 관련에 대해서는 본인은 보고받지도 않고 지휘하지도 않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할 때 장관은 장관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검찰은 검찰들의 엄정한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밖에서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딱 잘라서 될까? 뭔가 같이 엮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예컨대 그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지금 수사하는 것이 뭔가 좀 무리하게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무리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게 법무부 장관일 건데요. 근데 법무부 장관 스스로는 이 문제가 얽혀 있고 이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후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책임이 무거워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 수사에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자유스러워진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내일 국정감사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장관이 없더라도 차관이 대신 출석해서 하면 뭐 국정감사 진행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그냥 아무래도 진행은 뭐 예정대로 대신 이제 그 전에 기대를 모았다 할까요? 일단 뭐 우려를 모았던 것에 비해서는 좀 김 빠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아무래도 그 초점이 좀 흐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법무부 수장이 다시 공백 사태를 맡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후임자를 또 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을 텐데 이게 쉽게 후임자를 구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또 궁금합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뭐 사실 임명하고 지난한 나서 시간이었는데, 인사청문회 예. 거치고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되게 이제 뭔가 무난하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퇴를 예정돼 있더라도 그냥 사퇴 안 시키고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김현미 장관의 경우가 이제 사퇴 후임이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낙마하니까 계속하는 경우인데요. 일단은 내일은 이제 김호수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이제 내일 국감을 받을 건데 일부에서는 보니까 이미 오늘 김호수 차관이 올라가서 장관으로 간다는 이제 일부의 설도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김호수 차관이 장관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논란이 여전히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이 임명됐을 때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팀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새로운 팀을 꾸리자라는 의견을 냈던 게 김호수 차관이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고요. 네. 또 하나 이번 주에 남아 있는 게 뭐 법무부 관련 쪽도 있지만은요 언론사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좀 진행이 되는 쪽도 있고요.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 오늘이 그 MBC 박문진 쪽에 오늘 국감이 있었고 뭐 네. 이후에 이제 KBS도 진행이 될 거고요. 최종 나름 방송통신위가 되겠습니다만은 조국 장관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언론 문제가 이때 또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남은 과제를 얘기하면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언론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반대로 좀 불편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혹시 조국 장관 사태의 배경에 검찰의 책임이라든가 언론의 보도에 있다고 돌리는 경향이 아닌가라고 듣기에 따라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남겼는데요. 네. 그 점에서는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언론의 문제가 이후에 국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국 네.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국회에서 쟁점은 언론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말씀에서 눈에 띄고 또 한 가지 물론 추론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만 김호수 차관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하셨는데 그럴 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박 교수님께서 어떻게 오늘 보세요? 연속성 차원에서 네. 또 이게 쉽게 지금 후임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일단은 그 김호수 차관의 대행 그다음에 어떤 후임까지도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지금 남은 거는 본인 언급대로 불쏘시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국회 입법과제가 남은 거거든요. 또 여야의 치열한 협상이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겁니다. 네. 따라서 그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검찰로부터도 어느 정도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과 어떻게 보면 그 상대가 될 수 있는 급의 여러 가지 요소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어떤 그 후임 장관을 물색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인선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어찌됐든 차관의 대행 또는 차관의 장관 그 승진 등이 일단 1차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네. 지금 이 국회에서 입법되기 전에 국회를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개혁안이 거의 확정됐지 않습니까? 내일 네. 통과만 되면 되는데 원래 예상했던 순서에 따르자면은요, 국회 입법이 먼저 되고 나서 그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이든 규정이든 간에 법무부 검찰 개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조국 장관의 적합성이 논의가 됐습니다. 조국 장관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18년 1월 14일 날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문제를 국회로 넘기면서 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적폐청산하고 이제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건 상당 부분 이미 수행이 됐고요. 이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의 법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후속 조치가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분야를 근본적인 초안을 만들었고 수행해왔던 조국 전 장관, 이미 전 장관이 됐으면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었는데 그 점에서는 후속 장관 역시 국회에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과 관련된 분야를 계속해서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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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쏘시개 역할에 만약에 좀 방점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박 교수님께서는 걸맞는 인물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걸맞느냐가 사실 지금 어떤 청와대라든지 정부 여당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검찰에게 어떤 총망받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고 국회와 좀 협상하기 편한 어떤 유리한 이런 인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점을 찍을 수 있을 텐데 정부 여당에서 어디에 좀 방점을 찍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국회 후임에. 입법 과정을 좀 우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 출신을 임명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네. 인물난이 좀 있을 거고 따라서 검찰로부터도 존중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 상대가 될 수 있는 급이 되면서 동시에 국회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과정을 관리할 수도 있고 개입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할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아마 야권과도 그 차기 인선에 대해서 좀 협의 또는 어떻게 보면 뭐 추천을 받는 방안도 나름대로 그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야권과 협의도 필요하다. 하나 더 얹으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당장은요. 사실은 검찰 개혁의 주체는 검찰은 그 약간 아래쪽이고 개혁의 규정을 주도할 수 있는 법무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과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마치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충돌하는 것처럼 그 양의 모양새가 비쳤거든요. 네. 만약에 새로 단합된 힘 쪽으로 간다면은 뭔가 검찰 쪽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로서의 개혁의 의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지금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얼마나 여지가 있을까. 이미 조국 민정수석일 때 고은 국회로 넘어갔다라고 했다시피 지금 국회가 굉장히 지난한 과제가 돼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제출돼 있는 공수처법 내용에 관한 논란 이전에 지금 일정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정을 독자적으로 법사위 일정을 인정해가지고 90일 더 해야 된다 말해야 되는 일정에다가 내용 자체에 관한 논란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당 자체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을 높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캐스팅 보트를 가졌던 바른미래당이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과정 속에서는 손학규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보임까지 해가면서 당시 그 이제 입안시키는데 기여를 했는데 네. 현재 당이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당시 패스트트랙이 끝났을 때 뭔가 국회 내부의 합의를 위해서 무슨 얘기했느냐? 일정 때문에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은 밀어붙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최종 본회의에 붙이는 안은 뭔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수렴되는 안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네. 패스트트랙 올라간 이후에 지금 법안을 가지고 수렴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런 점이 있어서 당장은 그 법무부 쪽과 국회 쪽과의 조율보다는 국회 내부에 다른 시각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수렴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법무부 장관 후임자 관련해서 뭐 야권과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검찰
수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좀 어떤 후임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그것도 지금 변수가 검찰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받아는 놨는데 어떤 행동도 아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법사위가 숙려 기간에 지금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도 지금 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순서를 지금 또 뒤바꿔 놓은 상황이잖아요. 선거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경 저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네.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통과가 가능하겠느냐는 부분에서 보면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한 국회 입법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을 수밖에 쉬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한 대목이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까지 이제 질문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장관 사퇴 이후 광장에서 어떤 민심은 어떻게 좀 모아질까요? 계속 유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관련해 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아까 3시에 했을 때 모두 발언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동안에 나왔던 거 모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좀 아쉽긴 합니다. 왜 아쉽느냐? 당연히 모아야 되는데 국민들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국민들이 스스로가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정부라든가 정치가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런 것을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주셨으면 더 고마울 건데 국민들한테 모아달라고 하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때 정부는 그걸 통합하고 수렴하는 그런 역할이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주문 좀 해주고 주어가 싶습니다. 빠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주어가 네. 아니라 주어를 국민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오히려 주체는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박명후 동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